김일성 회고록 출간을 반대하는 사람들. 네. 내가 볼 때 이 책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김일성 개인이 쓴 거 아니냐.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역사서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은 난중일기는 왜 읽고 백범일지는 왜 출간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 이 김일성 주석이 쓴 이게 회고록에 대한 뭐 역사적인 자료 네. 그런 건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럼 같이 싸운 사람들,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이 들어오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료나 진술돼 있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중국의 항일 뭐 무장투쟁사가 네. 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팩트를 맞춰보고 네. 확인해보고 네. 진짜 여기서 가짜다, 뭐 아니다, 뭐 뻥튀기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장과 진짜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국어교과서에도 중국 국어교과서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 중국의 길림에 길림 육문중학교 그 마당에 김일성 주석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 주석이 앉아서 공부하던 책상 그게 다 있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거 출판하고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커트고요. 네, 홍강철입니다. 네. 정문선입니다. 네. 예, 유영호입니다. 다들 인사를 짧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친해지도록 하죠.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뭐 진짜 이렇게 다니면서 대면으로 뭐 강연도 하고 만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저희도 뭐 비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네, 저희도 오늘은 화재 책입니다. 장안의 화재.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매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 같아요. 네, 세기와 더불어 책이 이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출판이 됐는데 뭐 교보라든지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들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홍보를 할지 실제로 매대에 깔지 이거는 저는 아직은 조금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아마 세기와 더불어 책을 조금 소개하시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 오늘 골라오신 주제는 제3권 제8장 7번째 이야기로서 영생의 꽃 김금순 아동대원 뭐 이 얘기 같은데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동단원. 아동단원. 네. 아동단원. 예. 세기와 더불어를 저는 남쪽에서도 출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냥 한 꼭지 정도 이런 이야기도 거기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북이.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김금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기와 더불어 출간 얘기에 대해서 했을 때 김금순이라고 9살짜리 어린 아이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공개 처형된 우리는 여기선 유관순만 생각하고 유관순 옥사했다는 젊은 처녀가 옥사했다 이런 식으로 유관순만 마치 독립운동한 소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북에도 여럿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와 유사한 이 김금순 그 김금순 이야기가 세기와 더불어 3권의 한 꼭지를 차지할 정도로 금순에 대해서 북에서는 이 금순이를 추모라 그래야 되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추모하기 위해서 신의주에 김금순 고급 중학교가 있어요. 학교 명칭도 김금순이라는 이름을 달아줬고 그러니까 누구나 후대 애들이 이 김금순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고 또 김금순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다 죽는데 유일하게 나중에 해방되고 한참 뒤에요. 그 뒤에 김금순의 남동생이 살아있다는 거를 알아갖고 그 남동생을 또
또 최대한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챙겨준다 그래야 되나? 쉽게 말하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니까. 아, 독립유공자의 대우를.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것들인 거기 때문에 한번 이 금순이에 대해서 김금순을 항목을 김일성 주석이 쭉 서술을 하면서도 유관순 얘기도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유관순이 조선의 잔다크라고 불리는 유관순이 3.1 인민봉기 때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금순이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둘뿐만 아니라 이 어린 10대 뭐 10살에서 15살 요 정도 10대의 당시 그 아동단원들의 그 항일운동이며 그다음에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는 이제 남북 전쟁 사이서지 거기서 희생된 아이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젊은 소년소녀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김금순에 대해서 남쪽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 김금순이라는 친구는 비록 김일성 주석이 항일 유격구에 있었던 유격구 아동단에 있었던 친구긴 하지만은 얘 역시도 항일을 위해서 희생됐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아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항일운동 하다가 희생됐다는 거는 일본, 중국 등 당시 언론에 나와 있고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알려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조차도 이 김금순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당시에 기사화되고 이랬다니까요. 이 9살짜리 아이를 죽인 게 자랑이라고. 자랑이라고는 아니겠죠. 거기서도 뭐. 네. 북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김금순의. 그러니까 유격대 비밀을 불지 않는다고. 네. 회유하면 일제가. 별의별 그런 회유도 하고 과문도 하다가 끝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네. 어쨌든 그렇죠. 그 세계화 더불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히틀러의 나이 투쟁도 출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 그 나치 책도 출판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쓴 회고록 세계화 더불어 이거는 뭐 공산주의를 뭐 선전하자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그 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의 동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아동단은 김금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거죠. 네? 이거는 김금순은 이런 겁니다. 일제와 싸운 독립투사죠. 그런데 우리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쪽에서 중요시하는 이런 독립투사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살의 나이에 일제와 싸운다는 거 이거는 정말 훌륭한 거죠. 누가 있습니까? 9살에 일본 놈들하고 싸우고 그 일본 놈들이 그 일제의 그런 그 악랄한 그런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사형장에 나서서 떳떳하게 외치는 거. 예? 그러니까 할 말을 하다가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예, 조국 해방이 되는 날까지 싸워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형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김금순이 네. 어떻게 희생이 된 거냐면 아동단원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임무를 할 처지는 아니에요. 통신전략. 통신전략 비밀 통신전략인데 김금순이 거기 유격구에 있는 동안 부모들이 다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되대요. 희생되고 되게 이제 슬픔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세월이 쭉 지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있는 그쪽에 맞춰온 중국 쪽이죠. 만주 쪽에 거기에 비밀 연락을 가야 되는데 네.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이 김금순이가 생활도 올바르게 하고 애가 참 괜찮은 친구니까 자기 엄마도 만나야 되고 가는 김에 이 일을 하면 자기 엄마 보고 싶은 엄마도 보고 하려고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이 김금순을 거기로 통신 연락을 보낸 건데 거기서 체포가 되고 얘는 이제 체포가 딱 됐는데 이제 관동군 입장에서 이 새끼공산당을 잡은 거야. 거기다가 얘가 김일성 사령부에서 있던 거기를 잘 아는 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에 있는 애라는 거 아니까. 얘를 얘한테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라면 그 일대 그 사령부, 그 차단 그 정보를 상당히 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달래고 위협하고 이랬지만 얘가 안 넘어간 거죠. 결국은 공개 처형되고 만 거예요, 얘가. 아니 49살짜리 아이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야만적이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
중국이나 일본 언론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예. 근데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훌륭한 거죠. 나라를 독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아이를 남쪽에서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뭐 일본 제국주의들은 뭐 이렇게 죽여서 뭔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겠네요. 그놈들은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는 다 죽인다 말 안 들으면. 그 시기에 그 항일투쟁 참가한 항일 파리스탄에 참가한 사람들 보면 10대도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 그 제가 졸업한 강건종합군관학교 그 강건이라는 분 그 사람도 15살에 항일 파리스탄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요? 15살에. 그리고 18살에 정치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 조기 출세했네 아주. 네, 10대에 정치원이었다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그때 당시 그 항일 파리스탄 이름단 명장들이죠. 재용건, 김책,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를 겨루는 17살이 그랬다. 김수석도 그때 당시 20대였죠. 그렇죠. 항일투쟁할 때 20대였죠. 그랬던 겁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나이가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더군다나 9살짜리지만 사형장에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유는 단 하나네요. 그러니까 그 김주석과 같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가 된 거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뭐 최이숙이, 그러니까 뭐 수많은 예를 들면 장철구, 최이숙, 뭐 안화순, 리관인 그 여성들만 해도 그런 수많은 항일운동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게 된 거죠. 이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해고록을 이렇게 출판 못하게 하고 이종물로 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게 생각은 여러분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도 좀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 제가 뭐 남한 쪽에서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온 자료들만 너무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꼭 이렇게 이념 대결로 저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사회주의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민족의 어떤 봉건제로부터 어떤 근대사회를 만들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체제를 선택한다. 좀 이렇게 접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세기와 더불어 책도 사실은 45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45년 8월 15일 해방되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분단되기 전 이야기인데 의도된 건지 의도되지 않은, 만약에 이게 체제 선전이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50년대 60년대 쭉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남한식 표현으로 대한민국식 표현으로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막 쓸 것 같아요. 뭐 대동강의 기적 전후. 근데 그거 없잖아요. 45년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무슨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때까지의 역사는 남과 북이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을 떠나서 애국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됐든 애국자라고 하면 뭐 이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실 때 뭐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조국, 내가 사랑했던 민족의 통일 아닐까요? 그거 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정치적 지향점은 달랐지만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을 해야 된다,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뭐 민족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누구든 다 동의를 했던 건데, 거기에선 같이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쉽게 말하면 통일전선이 흔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조선을 독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건가에서의 방법론 차이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거냐, 자본주의로 건설할 거냐, 이건 사실 방법론 차이에 불과한 건데, 그 자기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항일운동, 그것조차 읽지 못하게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나 뭐 방송, 언론에 이렇게 쭉 등장하면서, 물론 방송에서는 교묘하게 하죠. 이거를 이제는 풀어야 되지 않냐 하는 사람 의견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듣는 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거 아직 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김일성 회고록 출간을 반대하는 사람들 네. 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들의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 회고록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내가 볼 때 이 책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쵸.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김일성 개인이 쓴 거 아니냐,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역사서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은 난중일기는 왜 읽고 백범일지는 왜 출간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 이 김일성 주석이 쓴 이 회고록에 대한 뭐 역사적인 자료 네. 그런 건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투쟁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럼 같이 싸운 사람들,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이 들어오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료나 진술돼 있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중국의 항일 그 뭐 무장투쟁사가 네. 되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팩트를 맞춰보고 네. 확인해보고 네. 진짜 여기서 가짜다, 뭐 아니다, 뭐 뻥튀기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장과 진짜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국어교과서에도 중국 국어교과서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게 현실적으로 네. 저 중국의 길림에 길림 육문중학교 그 마당에 김일성 주석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 주석이 앉아서 공부하던 책상 아 그게 다 있다는데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거 출판하고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그 회고록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 그 투사들, 네. 예? 그분들이 자녀들을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키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실례대로 이 김금수희 같은 경우, 김금수희 동생을 해방후에 찾지 않았습니까? 김명남, 네. 김명남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을 찾아서 국가에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네. 독립유공자야 그 동생으로 네.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이 뭘 하나 당중앙일에서 일하다가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게 북한의 최고의 예술단이죠. 네. 만수대 예술단을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 만수대 예술단을 만들고 그걸 세계 인류급의 그런 예술단처럼 키웠죠. 관장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대가 망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나는 북에 있을 때 저는 그런 게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는 항일혁명 투사, 그러니까 독립운동 참가한 사람들, 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전사자 가족들, 네. 이런 가족들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국가가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전사자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항일운동 안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나는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 친구들은 나는 여기서 있는데 그 친구는 저쯤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강철 씨는 그게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난 그게 불만이었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큰아버지가 전쟁에 참가해 전사했는데 쟤네는 왜 군대 계속 도와주지? 내보다 왜 앞서 나가 있지 쟤들은? 하다못해 여기 방북한 사람들 쭉 보면 평양의 그 지하철에도 보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노약자석, 임산부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거기는 거꾸로 전쟁노병석, 네. 네, 맞습니다. 영예군인석. 네. 그렇죠. 교원소. 근데 이게 남한은 너무나 정말 대우해주지 않고 오히려 탄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화독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토착 외구들 입장에서는 세계화독 보면 안 되죠. 보면 그다음에 야 북에서는 저렇게 했네, 자네 진짜 잘했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는데. 지금 뭐 강철 씨나 우리 동 선생님 그리고 유영호 대표님 말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 세계화독으로 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너희들이 친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독립운동을 한 그 민주화 세력으로 이어지는 이 뭐 통칭 말하는 진보 세력들의 뭐가 두려워서 그렇죠. 그 뿌리를 우리의 공통된 뿌리를 지금 감추려고 하느냐 뭐 네. 이렇게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슬픈 거는 여기서는 그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옛날에 무슨 뭐 북진 통일 뭐 이거 하자고 막 사람들 보내고 한 그 사람들까지도 써먹고 버리는
그러니까 뭐 실미도란 영화 뭐 들어보시거나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접을 안 해줬는데 하다못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도착해고들이 나쁜 건 더군다나 그런 거죠. 이 책에서 압살자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개 처형을 해서 일본, 중국 신문에 다 났거든요. 국제단 기관지들에 다 나고. 그렇다면 세계에 어디가 압살자리를 공개 처형하는 나라가 있어? 일제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도착해고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나라. 이런 게 나오고 나면 자신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한미일 무슨 정보 무슨 협약 뭐 이런 거 맺을 때 불편하겠네. 그렇죠. 세상에 압살자리에서 종교 처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아무리 제국주의라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일본에 대한 반감, 왜 북한 사람들한테는 일제가 정말 한으로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이 원수가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제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게 뭐 중국 자료 외에도 일본도 왜 우리 뭐 많은 의사니 열사분들 재판 기록 다 남겨놓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네들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재판에서 뭐 처형했어 뭐 이런 거 남기려고 지금 이 김금순 아동단원의 처형도 이 뭐 신문 기사로도 나오고 이런 사실들이 다 있으면 그러면 이 세계와 더불어에 나온 얘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또 저는 세계와 더불어가 우리의 뭐 뿌리, 공통된 뿌리, 우리가 하나고 그러면서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북이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출발은 비슷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갈라져 왔잖아요. 근데 그 갈라짐을 조금 이렇게 거슬러 가서 좀 접점을 찾아보는 뭐 이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듭니다. 북에 뭐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세계와 더불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꼭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무슨 북에서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바이블이죠, 바이블. 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그러니까 인물로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이 뭐라 그러냐 최고의 지도자. 예를 들면 김일성 민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시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이라는 이 항일 운동을 했던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곧 거기 나라의 지향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한 물론 일제 얘기지만은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구나. 그 정신이 어떤 사회를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 어떤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이해해야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떠들어댔던 북한 붕괴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제대로 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북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어떤 뭐랄까 협력의 어떤 고리를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사상 요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저 요번에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몇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읽어야 된다니까 이 책. 진짜로. 읽어야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으면 이제같이 바이든하고 회담할 때도 북한은 붕괴될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제재로 붕괴시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걸 다시 다른 걸로 이렇게 논의해봐야 된다. 하고서 북한에 대한 거 똑바로 이제 들은 유영애 대표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걸 똑바로 그걸 알면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모든 것이 풀리겠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가서 이번에 가서 한미 대화를 했지만 목적과 이 성과는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부나 외교부나 그리고 이제 국가 지도자가 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알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지도자분을 우리가 많이 갖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세기와 더불어 책을 가지고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하나 봤는데 어쨌든 그 여기 뭐 유관순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만 아마 대표님이 이제 어린 열녀들 약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유관순 열사 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지만 북은 수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그리고 에피소드들도 그리고 이제 북의 혁명 열사능인가요? 맞나요? 네. 예, 거기 가면 이분들이 쭉 안장돼 있고 그리고 그분들 대우하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여러분이 북을 적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터부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충원에 누가 묻혀있나를 생각하면서 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뭐 이래야 대한민국 사회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